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블릿을 만들어 가지고 코드를 짰는데, 자, 서블릿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문제점은 HTML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서블릿은 뭐냐면 HTML 생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HTML 생성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서블릿을 통해서 완성될 녀석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뭐가 완성될 거라는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게 첫 번째 문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코드를 보면 자바 룰을 쓰다 보니까, 자바 룰이라는 거, 자바를 바탕으로 코드를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HTML이라는 걸 쓰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 div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해가지고 A라는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div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A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너비를 준다. 그러면 width 100픽셀 그 다음에 뭐 높이를 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높이 이제 높이 너비 1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뭐 레드 이렇게 쓰게 되면 너비 높이 100픽셀짜리 이제 빨간색 박스가 하나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위에다 쓸게요. IQ append body 그 다음에 div를 써요. 근데 얘를 이제 가져다 그냥 쓰면 되는데 지금 보면 뭐가 붙죠? 여기 보면 A 한 다음에 역슬래시가 이런 식으로 붙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큰 따옴표를 쓰려니까 여기까지 문법으로 인식하니까 여기 큰 따옴표 쓴 다음에 역슬래시를 붙여주게 되면 뭘 완성시켜준다? 요런 문구를 완성시켜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역슬래시 n까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CSS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좀 복잡하겠다. 이것도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요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역슬래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바로 만들어진 이 서블릿은 HTML을 만들기에는 충분히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바가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뭐 예를 들어 다른 언어 펄이라든지 PHP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PHP가.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바가 처음부터 높은 인기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자바국이라 해가지고 자바를 엄청나게 많이 쓰지만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바 자체가 HTML과 별로 안 친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블릿에서 뭐 했냐면 두 번째 문법 버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블릿에서 만든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방식이랑 하나는 JSP라는 방식이 있는데, 자, JSP도 쉽게 말해 서블릿의 일종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JSP는 요 웹 앱 안에 만들어야 돼요. 자, 저는 여기다가 웹 앱 안에다가 new 한 다음에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자, 99.jsp라고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JSP 문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를 쓰려면 자,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요걸 붙여줘야 돼요.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달아야지만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div 쓴 다음에 탭 치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안 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문서를 제가 강제적으로 JSP 문서를 HTML 문서로 바꿔놨어요. 형식을. 그러니까 파일 형식을 바꿔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 버전 쓰고 있어서 그래요. 유료 버전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울티메이트 버전 쓰시면 요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이거는 야매로 하는 방법이에요. 파일, 그 다음에 세팅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면 에디터에 보시면 에디터에 클릭해 보면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파일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파일 타입. 얘 클릭해 보시면 쭉 내려보면 여기 보면 JSP라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JSP에 있는 파일 확장자를 뺐거든요. 그러면 HTML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별점 JSP랑 별점 JSPF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제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JSP에다가 다시 추가할게요.
별점 JSP.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별점 JSPF. 그래서 적용하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거 div 쓴다면 탭 안 돼요. 여러분들 직접 div 쓰고 div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버전의 한계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 일부러 확장자명을 바꿨습니다. 강제적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식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한 방식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뭐 월 몇십만 원씩 결제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울티메이트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게 없다면 뭐 무료 버전 써야겠죠. 자, 이거 하신 다음에 요거 2개 추가하시면 돼요. asml에다가 별점 JSP랑 별점 JSPF를 2개를 추가를 해주시면, 어플라이 해주시면, 여기다가 div 쓴 다음에 탭 하면 이렇게 asml 태그를 쓸 수가 있거든요. 내가 굳이 번거롭게 안 써도. 자,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동일하게 클래스 A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구현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점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붙여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면 CSS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CSS 같은 경우는 자동 완성 기능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써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메모장에 적었던 게 요거죠. 자, 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적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자, 한번 볼까요? 어디 있냐? 이게 바로 반영이 되려나? 구구단.jsp라고 적을게요.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변환이 되는 작업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 코드를 자바 로직에서 쓴다고 하면,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제가 지웠구나. 이렇게 쓴 다음에 또 이제 쓰려면 여기다가 이거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바 15부터 이런 문법이 있는데, 이런 문법 여기다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로직을 여기다 JSP에서 방금 쓴 로직을 어디다 가져야 돼요? 여기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게. 여기다가 이제 다시 적어볼게요. 자, 구구단, 그 다음에 뭐 단 7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지만 이렇게 코드를 써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실제 JSP는 서블릿이에요. 서블릿. 실제로 이렇게 된 게 결국에 자바 문법, 자바 서블릿 안으로 들어가서 컴파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마치 HTML 짜듯이 그냥 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jsp 치니까 그러니까 자바 HTML 짜듯이 짜니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구구단을 여기다가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이거 지우고 h1 5단이라 5단만 써볼게요. 5단. 그 다음에 div 3. 그 다음에 5 곱하기 1은 5. 그 다음에 이렇게만 써볼게요. 2, 3, 15, 그 다음에 10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ASML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프로젝트 보면 제가 지금 인덱스 ASML을 만들어놨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쓰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이거 없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 JSP랑 HTML의 차이는 뭐냐면, JSP는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자바 로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TML로만 해서 여러분들이 3단으로 고치려면 여기를 다 3으로 다 고쳐야 되잖아요. 3 이런 식으로 값도 여러분들 다 수정을 해줘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바 로직을 쓸 수 있는데, 자, 꺽쇠 한 다음에 퍼센트 꺽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 안쪽은 뭐냐면 자바 세상이라 보시면 돼요. 자바 공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h1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바 로직을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건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단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 여기 자바 로직을 썼잖아요. 그렇죠? 얘도 자바 로직인데 그러면 이게 출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이죠? 구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한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여기를 이거 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div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그래, 거의 3개. 아니다, 하나만 만들어 보고. 자, 여기다가 자, 어떻게 써야 돼요? %d 곱하기 1은 자, 여기다가 %단 곱하기 1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2, 3 여기다 2, 3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적게 되면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그렇죠?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요 안쪽 여기 보시면 꺽쇠한 다음에 이렇게 쓴 거는 다 자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뭘까요? 제가 여기를 6으로 바꿔요. 그럼 뭘로 바뀌는 거예요? 6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한 번에 고쳐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HTML로만 다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고쳐야 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게다가 여기서는 뭐도 가능하냐면 반복문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가 자바 세상이라 했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뿔뿔. 그 다음에 중괄호 꺽쇠 여시고 여기는 중괄호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써주면 될까요? 자, 해서 요거 코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i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이게 문법이 좀 복잡해 보여요. i 이렇게 적어주면 자, 요거 출력해볼까요? 보이죠? 이렇게 구구단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뭐 여기다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인트 리미트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다 단 대신 9 대신에 뭐도 적어줄 수 있어요? 리미트도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6 그렇죠? 근데 저장하고 조금 반영되는데 오래 걸리네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숫자 변경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 한 다음에 7 그 다음에 뭐 리미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뭐 3 하면 이거에 관련된 이제 값을 가져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어줘야 되냐면 얘는 줄임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get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다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JSP 규칙이라서 리미트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실행하면 오류나요. 왜 오류날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여기다가 JSP 썼죠? 3 여기다가 리미트 4 오류납니다. 왜 오류날까요? 여기 보면 여기서 오류났다 하죠? 제가 파라미터로 가져온 건 숫자로 가져온다 했어요? 문장으로 가져온다 했어요? 문장이죠. 얘 다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긴 정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평변환을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인티저 파스 인트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축 표현을 못 쓰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단 인티저 파스 인트 아리큐 겟 파라미터 리미트 어디야? 5행에서 오류났대요. 4행이랑 5행이죠? 여기서 오류났다는 건데 get 파라미터 제가 여기 아리큐라 적었죠? 리퀘스트라 적어야 돼요. 지금 줄임 표현을 써놨잖아요. 제가 나오죠? 이렇게 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구구단 서블릿에다가 이런 거대한 ASML을 작성을 한다고 하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꺽쇠를 이렇게 여시고 여기다가 자바 문법 시작, 자바 문법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다 여기 ASML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ASML 세상에서 뭘 쓸 수 있다? 자바 로직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나중엔 이거 좀 더 편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에 거는 무조건 사용하는 어떤 거요? 저 위에 맨 위에 이거 무조건 붙이셔야 돼요. 이거 안 붙이면 오류 납니다. 됐습니다.